여러분, 혹시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으세요? 아파트 저층인가요? 높은 층인가요? 그도 아니면 주택인가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디에 사는가가 실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같은 나이의 사람이라도 사는 환경에 따라 수명이 평균 4년에서 8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보다 집이 더 강한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 권영식 교수님입니다. 권 교수님은 30년 이상 노인 건강을 연구하셨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노년의 수명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저층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 이유. 둘째, 높은 층이 고립을 만드는 이유. 셋째, 집의 구조가 가족을 흩어지게 하는 이유. 넷째,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는 공간의 특징. 다섯째, 집을 바꾸지 않고 살리는 실천법. 6분씩 5번에 걸쳐 진행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자신의 집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게 되실 거고요. 지금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먼저 저층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저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흙냄새가 난다, 자연에 가깝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현대의 저층, 특히 아파트 저층은 전혀 다릅니다. 과거의 저층과 오늘의 저층은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빛입니다. 저층은 햇빛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햇빛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낮의 햇빛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장 빠져나갑니다. 결국 저층에서 보내는 실제 햇빛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빛이 부족하면 우리 뇌가 달라집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햇빛 노출이 2시간 미만인 사람은 3시간 이상인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4배 높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빛이 부족하면 수면 리듬이 망가집니다. 우리 뇌는 햇빛을 받아야 멜라토닌을 제대로 분비합니다. 저층에서는 이 신호가 자꾸 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잠을 자도 깊이 쉬지 못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빛이 부족한 환경에 오래 머물면 비타민 D 생성이 줄어듭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집니다. 실제로 저층에 사는 분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같은 나이여도 고층에 사는 분들보다 골밀도가 12% 낮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습도입니다. 저층은 습합니다. 주변 건물에 가려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은 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습기란 얼마나 위험한가요?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은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번식합니다. 곰팡이 포자를 매일 마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습한 공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습한 환경에 오래 있으면 신체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축축한 날씨에 관절이 더 아파지는 것처럼요. 실제로 습도가 높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1.8배 높았습니다. 천식, 만성기침, 폐쌍염까지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저층에 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벽인가요? 주차장인가요? 사람들의 다리인가요? 이런 시선이 오래 지속되면 인간의 심리가 변합니다. 시각이 제한될수록 생각도 제한됩니다. 저층에서 본 세상은 자꾸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도 그 정도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저층이 왜 문제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집빛 부족, 습기, 시각 제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공 조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세요. 밝기가 3000 루룩스 이상인 조명을 하루 1시간 이상 마주하세요. 창가에 직사광이 들지 않으면 조명이 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제습에 투자하세요. 습도계를 사서 60%로 유지하세요. 작은 제습기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훨씬 낫게 만듭니다. 셋째, 창문을 다시 생각하세요. 막혀 있는 창도 열 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세요. 녹색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뇌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저층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높은 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높은 층에 산다는 것. 이것을 많은 분들이 성공의 상징으로 봅니다.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높은 층에서 보는 전망은 확실히 아름답습니다. 찬밤의 야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 살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고립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회적 접촉이 줄어듭니다. 이웃을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아래층에 생활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고층 주택에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도가 저층에 사는 노인들보다 1.7배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높은 층에서 오래 살면 사람의 생각도 추상적이 됩니다. 구체적인 생활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나무가 흔들리는 기척,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며 생각만 깊어질 때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낙상 위험입니다. 높은 층에 살면서 고층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공포가 만성 스트레스가 되어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고층에 사는 65세 이상 주민의 수축기 혈압이 저층 주민보다 평균 8mm 축이 높았습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mHg 차이는 1년에 심장병 위험을 9%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높은 층에 이미 사신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균형을 잡으세요. 창밖의 광활한 경치도 중요하지만 발 아래의 생활도 의식하세요. 둘째,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인사하세요. 편의점에 가세요. 사회적 접촉이 중요합니다. 셋째, 생활감을 복구하세요. 식물을 키우세요. 동물을 키우세요. 손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세요. 뇌가 구체적인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또 다른 문제로 이동할 때입니다. 옛집의 구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고를 때 평수와 가격을 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집의 구조가 당신의 가족을 모이게 할 수도 흩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세요? 예를 들어 거실이 너무 큰데 식탁이 먼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어도 대화의 거리가 너무 듭니다.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으면 요리하는 사람이 식사하는 가족과 단절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하게
직선적인 동선입니다. 현대 건축은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결과적으로 복도가 길어지고 각 방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설계됩니다. 이것은 가족이 자연스럽게 모일 기회를 줄입니다. 또한 많은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각 공간의 높이 차이입니다. 침실은 높지만 거실은 낮으면 시각적으로 심리적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오래되면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지배 구조가 부자연스러운 가정의 가족 관계 만족도가 40% 낮았습니다. 당신의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거실의 중심을 잡으세요. 소파의 방향을 바꾸거나 등을 맞댈 수 있는 여백을 만드세요. 둘째,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만드세요. 최복도에 작은 의자를 놓거나 창가에 앉을 자리를 만드세요. 셋째, 공간 간의 경계를 부드럽게 하세요. 문을 완전히 닫지 않기, 시야가 서로 연결되도록 배치하기 등입니다. 이제 수면의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설칩니다. 의사들은 보통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의 침실 구조 때문은 아닐까요? 침실의 형태가 당신의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너무 높은 천장, 복잡한 각도, 기하학적으로 불안정한 모양의 방들은 인간의 무의식적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0. 게다가 침실 내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너무 밝거나 자극적인 색상의 벽은 뇌를 깨워놓습니다. 또한 침실의 습도와 온도도 밀접합니다. 습도가 50% 미만이면 호흡기가 건조해져 자꾸 깨어납니다. 채반대로 65% 이상이면 답답함으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학병원 수면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침실 환경이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제 복용률이 2.8배 높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적으로 작용하면 악순환이 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독감은 물론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신의 침실은 지금 당신을 잘 재우고 있습니까?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해보세요. 첫째, 온습도계를 사세요. 침실의 온도는 16, 19도, 습도는 55, 60%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자극적인 색을 차분한 색으로 바꾸세요. 주파랑, 초록, 베이지 같은 차분한 색이 수면을 돕습니다. 셋째, 침실의 복잡한 각도를 완화하세요.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각도만이 뇌를 편안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0.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들입니다. 집이 점점 분산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 각자의 침묵, 각자의 스크린, 이런 구조에서는 가족이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가족이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이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집이 사람을 흩어지게 구조되어 있으면 가족은 의도적으로 모이지 않는 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가정은 점점 고독해집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30년 전보다 60%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부부가 같은 집에 사는데도 대화 시간이 1일 30분 이하입니다. 0. 이것이 노년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고독이 깊어지면 호르몬 시스템이 변합니다. 0.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육체적 질환으로 진행됩니다. 0. 당신의 집이 당신의 가족을 떨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의도적인 모임의 자리를 만드세요. 0.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함께, 저녁 산책은 함께, 같은 작은 약속을 정하세요. 둘째, 공동활동을 늘리세요. 0.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를 봅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함께 있는 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요영,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용, 그 순간만큼은 각자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 우리가 모두 놓치고 있는 집 속의 공기 문제입니다. 영. 공기라고 하면 단순히 산소 농도만 생각합니다. 영. 하지만 집 속 공기의 질은 훨씬 복잡합니다. 영화학 물질, 먼지, 곰팡이, 습도, 온도, 이온 농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0.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기 부족입니다. 0. 현대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 밀폐되어 있습니다. 0. 결과적으로 실내 오염 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실내 공기 오염도가 실외의 2배에서 5배까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CO2 농도, 포르말데이드, 이산화질소 등이 축적됩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있으면 뭐가 됩니까? 두통, 피로, 호흡기 질환이 생깁니다. 0 더 심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0 생각이 잘 안 납니다. 0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0 당신이 느끼는 피곤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0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0 첫째, 환기를 자주 하세요. 0 하루 3회 이상 각 5분씩 창을 활짝 엽니다. 0 둘째, 공기청정기를 사세요. 0 요즘 공기청정기는 비싸지 않습니다. 0 셋째, 식물을 키우세요. 0 실내 식물은 공기를 정화합니다. 0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0 지금까지 집이 당신의 건강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저층의 어둠, 고층의 고립, 구조의 분산, 수면 환경의 악화, 공기의 오염용,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0.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5 가지를 기억하세요. 0. 첫째, 저층에 산다면 빛을 보충하세요. 0. 햇빛이 부족하면 인공 조명으로 채우세요. 0. 둘째, 고층에 산다면 고립을 피하세요. 0. 의도적으로 사회적 접촉을 만드세요. 0. 셋째, 당신의 집이 가족을 흩어지게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0. 필요하면 작은 배치 변화로 모임의 중심을 다시 만드세요. 0. 넷째, 수면 환경에 투자하세요. 0. 당신의 침실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5째, 공기를 돌보세요. 0. 깨끗한 공기가 당신의 뇌를 맑게 합니다. 0. 말입니다. 당신이 사는 공간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0.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0. 과학입니다. 0. 당신이 할 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0. 거창한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0. 작은 것부터 바꾸세요. 0. 빛 1개, 식물 1개, 창문을 10분 더 여는 것 0.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0. 당신의 가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0.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0.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 당신의 건강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영. 건강한 하루 되세요, 영.